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693번 디비전 3 세트가 있었고, 그리고 총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 난이도는 조금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쉽진 않게 점점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문제 F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전 F까지 풀지 못했지만, 왜냐면 전 자다 일어났거든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대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부터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번 문제 Cards for Friend 문제는 그 가로 W 그리고 세로 H자리 어떤 그 종이가 있대요. 그 종이를 가지고 잘라서 어떤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그 W가 짝수인 경우에 그 반으로 자를 수 있고, H가 짝수인 경우에 반으로 자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카드를 반으로만 자를 수 있대요. 그렇게 잘라서 그 n이라는 숫자가 있고 총 n개의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라서 만들 수 있느냐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과연 몇 번이나 자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르는 게 더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렇게 4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먼저 자르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렇게 자르는 게 좋냐, 아니면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 다 이 2로 몇 번 나눠지냐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를 절반 해가지고 2의 i개 2의 j개가 되도록 그 가로 세로에 따로따로 이렇게 자르게 돼요. 그렇게밖에 자를 수 없어요. 잘라보면. 그리고 2의 배수, 2의 거듭 제곱 꼴인 형태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각각을 2로 몇 번 나눠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종이를 몇 개로 자를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 세로 각각, 이게 W고 이쪽에 H죠. 그러면 W랑 H가 각각 2로 나누는 게 몇 번 나눠 떨어지냐를 세서 2로 나눈 횟수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종이를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거랑 n이 있고 n보다 크거나 같게 이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n보다 작으면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h를 2로 계속 나눕니다.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뭐 한 번 나눴고 두 번 나눴으면 h는 2의 제곱만큼 나눠 떨어지니까 이만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걸 w에 대해서 똑같이 해요. 한 번 나눌 수 있으니까 2의 1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곱해서 이 값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A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 B는 fair division 문제인데 몇 개 캔디를 n개를 가지고 있어요. 캔디를 n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캔디가 각각이 무게가 1g 아니면 2g이래요. 그래서 둘이서 이 캔디를 총 무게가 같도록 나누고 싶대요. 뭐 물론 캔디를 반으로 자르는 건 안 된다고 해요. 이때 1g인 캔디랑 2g인 캔디가 몇 개씩인지 이렇게 주어질 때 이걸 정확히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만약에 그 전체 합이 그 A죠. 저게 배열 이름이 시그마 A가 홀수이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캔디를 반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홀수면 두 개로 딱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짝수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나눌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나눌 수 없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짝수이고 그 2분의 A가 짝수이면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2분의 A가 짝수이면 그 1이나 1이나 2를 어떻게 합치든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짝수는. 근데 만약에 2분의 A가 짝수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사탕이 3개가 있어요. 그게 2예요. 그러면 2분의 A가 3이죠. 그럼 3으로 나누려면 그 이걸 3만큼 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2분의 A가 홀수일 때는 홀수면 그리고 1이 없음. 1이 없으면. 왜냐면 홀수면 1이 있어야만 홀수를 만들 수 있어요. 2만 가지고 홀수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려면 1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외의 경우 2분의 A가 짝수이고 2분의 A가 짝수인 경우가 항상 되고 그리고 A가 짝수이면서 2분의 A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1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전부 찾아서 no를 출력하고 아니면 전부 yes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제로 캔디를 나눠 가지는 알고리즘을 짜도 괜찮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2가 몇 개, 1이 몇 개인지만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2분의 A를 만들 수 있는가를 짜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으로 롱점프 문제인데요. 문제에서는 그 어떤 배열 A가 주어집니다. 그 배열 A에서 그 특정 좌표에서 시작을 해요. 임의의 좌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좌표에서 n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있는 7에서 시작을 하면은 7에서 시작을 해서 그 7만큼 오른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 배열을 벗어날 때까지 이 바닥에 있는 이 점수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그대로 복사해 봅시다. 73123이라고 이렇게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7에서 시작했으면 그 7을 모은 다음에 1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에서 시작을 했으면 3을 먹은 다음에 여기에서 3을 더 먹고 여기서 한 번 더 뛰어가지고 총 6이에요. 그리고 1에서 시작을 했으면 1에서 여기로 한 번 가고 2니까 여기로 한 번 가서 얘가 뒤로 가서 여기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해본 것지만 계속 해봅시다. 2에서 여기로 가서 2고 3에서 1로 가서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 어떤 구조를 알 수 있냐면 앞쪽에 있는 어떤 숫자의 답에 뒤쪽에 있는 숫자의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는 2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1에 대한 답을 굳이 이걸 끝까지 돌지 않고도 여기 1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2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1에서 바로 다음에 있는 2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뒤에 걸 먼저 구해놓고 앞에 걸 구하면 앞에 이미 구했던 거를 좀 다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DP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미 구해놨던 거를 계속 갖다 쓰는 걸 DP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맨 뒤에서부터 그 여기서 시작했을 때 답을 한 칸 한 칸 다 구해봅니다. 그래서 3에서 시작했으면 답이 3이죠. 왜냐면 여기서 하고 시작하고 끝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시작했으면 답이 2예요. 그런 다음에 우린 1에서 시작했을 때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뛰는 걸 세는 게 아니라 1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에다가 1을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답이 3이라는 걸 실제로 이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3일 때 이 3에서 이 3만큼 더 가서 여기서 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 게 있으면 딱 거기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이 있으면 여기 있는 3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다음 번을 어떻게 가게 되니까 여기는 6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 7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바로 끝나니까 7. 이렇게 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채워나가는 식으로 각 시작점에서의 답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끝이면,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면 거기서 몇 칸 간 그 지점의 답을 자신의 위치에 있는 그 A 값에 더해가지고 답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가 끝이면 그 자신의 값인 AI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는 even odd 게임. 이 문제는 그 게임 이론 문제인데, 게임 이론 문제 중에서는 조금 단순한 편이고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일단 제로섬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점수를 비교해서 높은 쪽이 이기고 낮은 쪽이 반드시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앨리스랑 밥이 여기서 점수를 각각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가 만약에 정확히 A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밥이 A점을 얻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행동이 가치가 같아요. 왜냐면 서로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더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5273 이렇게 있죠. 이렇게 5273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수열이 있고 앨리스랑 밥이 각각 한 턴마다 그 숫자를 하나 골라서 이 수열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2를 골라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앨리스가 짝수인 걸 제거를 하면 그 짝수인 수만큼 앨리스의 점수가 올라가고요. 홀수인 걸 밥이 제거를 하면 그 홀수인 숫자만큼 밥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거에 해당 안 되는 걸 골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때 앨리스랑 밥이 최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누가 이기냐 인데요. 근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일 때
그 앨리스가 가져가면 그 0이고 바비 가져가면 마이너스 x예요. 짝수일 때 앨리스가 가져가면 플러스 x고 바비 가져가면 0이에요. 어떤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그럼 이 테이블에 의하면 우리는 이거랑 차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걸 밥한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x라는 점수를, 그러니까 밥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x라는 점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집는 거랑, 앨리스가 자기가 점수를 더 높은 걸 따기 위해서 집는 거랑 두 행동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x가 같다면, 실제로 x가 같진 않지만, 왜냐면 홀수랑 짝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x가 같진 않지만, 어떤 임의의 수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가 x만큼 나요. 내가 가져가냐 아니면 저쪽이 가져가냐에 의해서 차이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숫자가 있든, 수열에 어떤 숫자가 있든 그냥 큰 것부터 집는 게 이득이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 2, 7, 3이 있으면 이거를 7, 5, 3, 2 순으로 놓고, 이거를 앨리스가 가져가고, 이걸 바비 가져가고, 이걸 앨리스가 가져가고, 이걸 바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앞에서부터. 그게 최적이에요. 왜냐면 이 맨 앞에 있는 7점을 이건 앨리스가 아니라 밥의 점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게 밥의 점수에 해당하든 앨리스의 점수에 해당하든 무조건 큰 거부터 집는 게 양쪽에서 각각 입장에서 볼 때 이 게임을 이기는데 더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보드에 있는 제일 큰 숫자부터 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숫자를 잡아요. 정렬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홀수인 만큼 밥은 점수를 따고 앨리스는 짝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점수를 따죠. 이 경우에는 밥이 총 5점을 따게 돼요. 앨리스는 0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밥이 이기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각 숫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를 파악을 해서 그것들 중에 가치가 높은 것부터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항상 큰 숫자부터 가져가는 게 항상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앞에서부터 정렬을 해놓고 큰 거부터 가져가는 코드를 간단하게 짤 수 있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a가 10의 9제곱까지 들어오는데 n이 20만까지라서 둘을 곱하면 int max가 넘어간다는 거. 그 정도 주의하면 됩니다. D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폴리카프가 n명의 친구들을 세해라고 초대를 했다는데요. 아니 요즘 시국에 친구를 n명이나 초대를 해요? 근데 n이 1부터 20만 사이의 숫자래요. 요즘 시국에? 아니 뭐 이 얘기는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명을 어떻게 배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두 명이 한 명 한 명이 각각 h랑 w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h랑 w가 뭐냐? 키랑 너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한 명 한 명이 다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떤
그 W랑 H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I번째랑 J번째에 대해서 I번째 이후에 J번째를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하는데요. I번째 이후에 J번째를 놓을 수 있으려면 어, 이렇게 W가 이만큼, H가 이만큼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I번째, 이게 J번째일 때 I번째 거보다 J번째 게 작아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아니면 둘 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식으로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변환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중에 긴 쪽이랑 짧은 쪽이랑 별로 상관없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배치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게 넣을 수 있으면 I, J가 서로 앞뒤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해두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게 앞뒤라는 말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앞뒤라기보다는 그냥 뭐 I번째가 J번째 직사각형을 포함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게 가로 세로를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가로 세로 중에 큰 것끼리 비교하고 가로 세로 중에 작은 것끼리 비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항상. 왜냐면 가로 세로 더 큰 거 입장에서 가로 세로 중에 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큰 것보다 이 작은 쪽에 큰 것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로로 눕혔을 때는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넣을 수 없으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로 세로가 만약에 가로가 더 크면 가로 세로를 이렇게 뒤집어서 항상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오도록 모든 사각형을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오도록 배치를 해두는 게 유리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다른 사각형들 중에서 특정 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사각형을 하나 이상 구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 4, 5, 4, 3, 3 같은 경우에는 5, 4에다가 3, 4나 3, 3을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세 번째 거 3, 3을 넣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3, 4나 3, 3은 그 안쪽에 뭔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3, 4에는 3, 3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3, 4 같은 경우에는 3, 4는 3, 4에다가 3, 3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딱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 가로가. 그렇기 때문에 3, 4에는 3, 3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5, 4의 경우에만 맨 앞에 거나 맨 뒤에 것 중 하나를 임의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개 이상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출력하면 돼요. 아무거나. 이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각형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가로 세로 각각이 더 작은 게 있으면 그걸 출력하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정렬을 해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높이 순으로 그러니까 큰 거 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 작은 거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큰 거 작은 거를 먼저 큰 거 작은 거를 먼저 큰 게 앞에 작은 게 뒤에 오도록 세팅을 해놨다고 해봅시다. 뭐 W, H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W가 항상 H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면 W랑 H가
같은 h가 더 큰 경우에는 두 개를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WH에 대해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W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W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우리는 그 W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각형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반드시 이 W가 자신보다 작은 거 안쪽에 들어가요. 만약에 그런 사각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각형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WH라는 어떤 사각형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은 게, 그, 거의 특징은 이 안에 특정한 범위 1, W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W랑 그리고 1, H 마이너스 1 이 안에 있는 어떤 H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 W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W를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계속 갱신을 해나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런 적절한 H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현재 지금 보고 있는 W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다가 어떤 캐시를 만들어서 그냥 현재 W는 뭐 X에 대해서 현재 보고 있는 W에 대한 것만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여기다가 따로 빼두면 이 나머지 W-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가 W인 걸, 어떤 특정한 수 X가 W인 상태에서의 이 값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놨다가 W가 바뀌는 순간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인덱싱 어떤 배열 안에.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저장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H가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H의 최소값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번 항상 1, W-1에 대한 자신이 특정 X가 아닌 이 범위에서의 제일 H가 작은 걸 찾아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W가 바뀔 때마다 이 배열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각각의 칸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세그먼트 트리를 써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더 코드가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정 W 값에 대한 것만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걸 갱신하는 부분을 따로 놓고, 그 이전 값들에 대해서만 답을 체크할 때 넣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금 나보다 작은 것들 중에 W가 나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H를 가진 값들, 이런 식으로 이런 쿼리의 결과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오더 1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매번. 그렇게 하면은 그 앞에서부터 뒤까지 정렬 한번 해야 되니까 오더 로그 n 로그 n에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음,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 2번이었고요. 뭐 저는 이거를 세그먼트 트리로도 짜봤고, 그리고 그 최대값만 갱신하는 최소값만 갱신하는 배열을 만드는 식으로도 짜봤는데, 사실 생각을 하기에는 세그먼트 트리가 편한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세그먼트 트리를 한번 짜보고 나면은 아, 이거 굳이 세그먼트 트리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음, 내일 뭐 하지? 운동할까? 운동을 할까? 음, 그렇게 합시다. 운동이나 합시다. 까!